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 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실 분이에요. 팔순에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쓰신 박재명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명입니다. 근데 우리 작가님은 팔순 아니시잖아요. 대신 쓴 겁니다. 네. 어르신들이 마음으로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우리 박재명 선생님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대신한 제목으로 팔순에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쓰신 거예요.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셨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조기 퇴직을 했었어요, 학교는. 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미해덕자를 네.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글 교실에서 본 그 어르신들의 처절한 몸부림, 네,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네. 또 배우고 난 뒤에 어떤 희열과 기쁨, 회복,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네. 제가 그냥 볼 수 없어서 네.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니, 그 중학생 가르치실 때도 물론 기쁘셨겠지만 중학생과는 또 다른 학생들이죠. 그렇죠. 어떠세요?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이 학생이 더 이쁘지 않으세요? 아,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주름살이 참 무서웠거든요. 네. 그리고 무뚝뚝한 표정. 네네. 근데 그 주름살과 무뚝뚝한 표정 뒤에 아주 소녀다운 그 네. 순수함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말 살맛납니다. 네. 훨씬 더 기쁨으로 네. 가르치고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가장 훌륭한 학생들이죠. 네. 자발적인 네. 학습.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한글 교실에 지금 학생들은 네. 얼마나 되나요? 5개의 반을 맡고 있거든요. 네. 한 반에 20명 정도. 학생들이 굉장히 예, 많네요. 100여 명 가까이 되나요? 네. 네. 아니, 선생님 학생들 성함 다 외우고 계세요? 아우, 다 외우죠. 다 외우죠. 늘 연락하시고. 네. 예, 결석하면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늘 고맙다 하시고. 네. 그런 귀한 착한 학생들 이름을 안 외울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한글반은 졸업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냥 예. 계속. 아. 학습에 의욕이 있는 한, 네. 아프지 않는 한, 네. 병원에 안 가시는 한, 돌아가시는 분은 못 오시고. 아, 중간에 그런 네. 일도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땐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점점 몸이 사그러지시고 네. 이러니까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어. 노인복지관에서 한글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 네.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 그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어느 순간 안 오시면 이제 돌아가신 거고, 어느 순간 폰의 번호가 바뀌었으면은 돌아가신 거. 네. 선생님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한글 가르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죠? 원래 10년째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네. 이렇게 사그라지는 모습 네. 보셨군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코로나 때 수업을 못 했었어요. 네. 거의 2년 가까이 네네.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병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기간이, 쉬는 기간이 있다가 뵈면 네. 더 사그라짐을 네. 느끼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이제 그동안만 수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학습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삶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조차도 네. 없어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한 50명쯤 됐었는데 근데 100명으로. 10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아유, 근데 선생님 150명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자발적인 학습자. 네. 가장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시죠. 행복하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작가님의 책 일부를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대부분 아들은 밥벌이하는 존재로 딸은 얻어먹는 존재로 규정한 구시대의 희생자들이다. 그때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딸은 때리면서 말렸다. 반면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은 끌고 와서라도 억지로 공부를 시켰다. 가난해도 오빠는 학교에 갔다. 동생 돌보고 물 길어오고 밥하는 것이 딸인 자기가 할 일이다. 밥도 못 먹을 만큼 가난한데 학교는 어떻게 가나? 하지만 오빠는 갔다. 어린 시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해를 입었다.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상처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다. 극도의 차별로 인한 고통 때문에 마음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 잡았다.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실제적이고 힘겹다. 때론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른다. 어르신들은 글자를 몰라서 겪는 생활의 불편함보다 열등감과 비애의식, 분노와 원망, 수치심, 자기 비하 등 내면적 고통으로 더 신음했다. 어떤 분은 글자를 몰라도 되는 소가 부러웠다고 한다. 오죽하면 소가 부러웠을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수치심만큼 불편한 감정이 있을까? 이만큼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족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많은 신경증 환자의 밑바닥에는 수치심이 있다고 한다. 수치심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다 보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 지레짐작한다. 작은 것에 분노하고 섭섭하게 느끼고 자신감이 없고 의욕이 없고 남을 위할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자식에게조차 주눅들어 살게 된다. 수치심이 그 원인이다. 비문의 자에게는 못 배운 것이 한이라는 그 한이 바로 수치심이다. 소가 부럽다. 글자를 몰라도 되는 소가 부럽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프네요. 보통 그 학생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중반에서부터요. 네. 80대 후반, 89세 네네. 노인분까지 계시거든요. 네. 평균 한 80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네. 할아버지랑 할머님 중에는 할머님이 월등히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네, 거의 할머님이고요. 네. 남성분들도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있어요. 네. 그동안 내가 글을 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어떤 얘기 하세요? 일단 글을 모르신 분은 네. 바깥 출입을 못 하시죠. 두려워서 네. 길을 잃을까 두려우신 거죠. 네. 뭐 간판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차를 못 타시죠. 네. 그 진정을 갖다 주라고 보릿고개 시절에 네. 그 쌀을 좀 주더랍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나 반가웠는데 그거를 머리에 이고 네. 이틀을 걸려서 진정에 갔답니다. 못 찾아서. 못 찾아서 무슨 차를 타야 될지 몰라서. 네. 그 세대기라서 젊은 세대기라서 네. 부끄러워서 묻지를 못했답니다. 네, 그런 분도 있으시고 뭐 은행 일 못 보시가지고 네. 늘 발걸이하고 은행 가신다는 분, 네. 뭐 사기도 당하고 집도 날리고 네. 전세인 줄 알았는데 달세 딱 하는 분도 있으시고 네. 생활 자체가 네. 일상생활이 전부 다 이제 고통 덩어리라 그럴까요? 네. 불편 덩어리인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조금씩 간판도 보시고 네. 뭐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뭘 제일 기뻐하세요? 아마 제일 먼저 선생님께 자랑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네.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예, 갓 조금 배우신 분들 서로 자랑하시느라고. 네, 자랑. 어제는 어떤 어디 걸? 갔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갔는데 네.
간호사 자기 이름 안 부르다는 거죠. 너무 짜증났는데 벽에 있는 글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몰랐다. 네. 그런 말씀. 네. 네.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신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자신이 너무 신기하고 사랑스러워서 네. 그 기다리는 지겨움을 잊어버린 거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남편의 일기상을 보게 됐대요. 그 돌아가신 분 10년 됐는데 네. 돌아가실 때 부의금 봉투 네. 그리고 그분의 일기상을 처음으로 보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의금 봉투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그때서 처음으로 네. 확인하고 감사의 전화를 하고 네. 그다음 밤새 그 일기를 읽으면서 네. 남편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됐다고. 얼굴이 벌해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거기 혹시라도 우리 아내가 밥을 안 해줬다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이런 내용이었으면 그걸 읽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네. 연애 결혼을 하셨대요. 네. 그랬는데 밥 먹을 때 반찬을 자기 앞으로 싹 밀어주고 하는 네. 그런 굉장히 이제 정이 많은 남편이었는데 글자를 자신을 모르니까 지금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가 그 일기장을 보고는 막 그냥 막 감동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글을 안다는 거는 새로운 탄생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본인도 새로 탄생했고 그 남편분도 새로 탄생하신 거예요. 네. 그 글자를 몰랐을 때 그 남편 마음을 몰랐는데 이제 네. 알게 되면서 그 남편이 이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모습으로 그죠. 새로운 모습 탄생하신 거예요. 정말 새로운 존재가 그렇죠. 또 되는 거니까.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 어르신들은 원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부모에 대한 원망. 네. 딸이라서 못 자신을 배운 거. 자신만 못 배웠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남자 그 오빠나 남동생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글을 배우고 자기 일기도 써보고 편지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이제 엄마 영정이 있는데 네. 너무 미워서 너무 무서웠대 영정 보기가. 네. 그랬는데 자신이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아무섭다는 아무섭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글을 배우고 나면 일기도 쓰시고 편지도 쓰시고 또 뭘 하고 싶어 하세요? 제일 많이 하고 싶어지는 게 일단 저희 이제 한글 교실이 네. 수업이 딱 끝나면은 후루룩 가시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어디를 가느냐면은요 노래 교실. 네. 노래 교실 수업을 마치고 내려올 때 그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배우고 싶었던 노래. 네. 가사를 읽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흥얼거릴 때의 느낌하고 네. 가사를 볼 때 느낌이 또 다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죠. 그리고 네. 이제 서예도 하고 싶어 하시고. 아. 네. 그리고 자신의 그 인생을 네. 남기고 싶어 하세요. 기록하고 네, 싶어 예, 하시는군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비고비가 있었고, 한많은 인생이시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름도 다 한서로운 이름이거든요. 네. 그 이름에서부터 네. 자신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하세요. 어머, 근데 네. 왜 우리가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벼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네, 네. 근데 글을 모르면 그걸 다 머리와 마음에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야 되니까 네.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할머님들이. 네,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표정들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비애의식, 네. 그 뭐 낮은 뭐 자존감, 네. 자기 비하감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거저없이 싸움닭처럼 자꾸 싸우셨어요. 네. 문 열어라, 문 닫아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자신의 그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생각이 네.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철은 없지만 밝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너무나 이제 어두우시고 선생과의 어떤 거리를 두시는 거죠. 니는 배웠지? 그래서 너가 나를 무시하면은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히 방어를 먼저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시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으시니까.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고 그 수업 분위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학습 목표를 바꿨죠. 우리 아니, 어르신들을 우리- 기쁘게 해드리자. 저희 어릴 때는 네. 한글 배우면서 일기장 검사 이런 것도 받았었는데 그 혹시 할머님들 일기장 검사도 하세요? 맞습니다. 제가요. 네. 네, 어르신들이 글을 아무리 배워도요. 네. 5개 배우면요. 4개 잊어먹는데 금방 그- 얼마 안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금방 잊어버리시거든요. 네. 돌아왔으면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안 잊어버리게 할까? 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본인 것이 될까? 사실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글 배울 때 동화책 읽잖아요. 네. 엄마가 읽어주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글을 익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동화책을 읽히고 네. 그리고 일기를 쓰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일기검사 날마다 했었어요. 네. 근데 잘하셨어요, 일기를. 잘 아, 쓰세요. 숨김없이. 네. 네. 우리 작가들이 쓴 거라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쓴 글은 좀 무게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듬어져 있지 않지만 감동은 훨씬 묵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솔직한. 네. 그죠. 아, 그래서 일기를 쓰시면서도 늘 걱정하시는 게 우리 선생님이 이 일기장 검사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거를 염려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밤을 새우면서 검사해도 네. 기쁘니까 제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일기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많이들 쓰세요. 그 일기 속에 아름다운 시가 있는 거죠. 이제 본인은 그 아름다운 시인 줄 모르세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쓰신 거죠. 쓰신 거죠. 네. 일기를 쓰고 있는데 6층에 사모님이 놀러 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를 안 다닌다는 말은 못했다.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말 못했다. 이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네. 그거 시잖아요. 네. 그죠? 네. 선생님, 우리가 나이 네. 들면 점점 시가 돼야 될 텐데, 우리도 그런 깊이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이 들 수 있을지 갑자기 생각하게 되네요.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1914년에 태어난 김재하 어르신이 서당에서 한글 배울 때 부르던 노래를 기억해서 1994년에 녹음한 음원이에요. 김재하의 소리, 강원도 고성 한글 뒤풀이 듣겠습니다. 가짜밖에 점 많아 기어짜밖에 점 도저 걷짜니 점 많아 기어짜니 점 두점 곧짜니 점 많아 교짜니 점 두점 굿짤루 점 하나 교짤루 점 두점 그 자는 끝내 걷고 기자는 내려걷고 아래 가짜 져봐라 나짜밖에 점 많아 리어짜밖에 점도 점 너짜니 점 많아 리어짜니 점도 점 노짜니 점 하나 리어짜니 점도 점 루짜루 점 많아 류자알루 잠두잠 느자는 근내 걷고 니자는 내렸고 아래 낮자 져봐라 다짜밖에 점 많아 디아짜밖에 점두점 덧짜네 점 많아 디아짜네 점두점 도짜네 점 많아 교짜리 잠두점 두짜알루 잠마라 듀짜알루 잠두점 드자는 끝내 걷고 디자는 내렸고 아래 다짜 저마라. 김재하 어르신의 소리로 강원도 고성 한글 뒤풀이 들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한글을 배우셨네요.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쓰신 박재명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또 작가님의 글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망태기 최곡지
나 어릴 때 가방은 망태기였다. 망태기 어깨 메고 풀풀 나는 먼지 속에 뒷동산 오르락 내리락 나무하며 자랐다. 세월 흘러 어느새 호백발 되고 나니 망태기 매든 어깨에 자식들이 예쁜 가방 걸어주네. 이 늦깎이 학생 간절히 부탁한다. 세월아 제발 멈춰다오. 이렇게 예쁜 가방 메고 오래오래 학교 다니게. 노인 학생들을 힘들게 한 요소 중 하나는 가는 세월로 인한 초조함이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힘이 든다. 평생을 밥만 먹고 똥만 쌌구나 하고 한탄하신다. 마음도 닫고 몸도 닫고 있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 조금만 더 젊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초조함과 후회와 자책이 발걸음을 더 더디게 한다. 복지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복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배움이다. 알면 행복해진다. 집안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무료 급식을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시대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끔 꾸준히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 복지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복지관에서는 비문예자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교육, 금융교육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최선을 다한다. 참으로 고맙고 기쁘다. 망태기 매든 어깨에 예쁜 가방을 자식들이 걸어주니까 오래오래 학교 다니고 싶다는 그 마음. 아이고, 왜 이렇게 기쁜 마음인데 마음이 아프죠, 저는? 노인 학생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세월이 가는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이해가 가네요. 굉장히 초조해 하시나 봐요. 그렇죠.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네. 이런 마음 때문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지지 않으세요? 어르신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 네. 같기도 해요. 네네. 예. 그 어떤 조사에 하면은 네. 1년에 54만 원이 절약된다더라고요. 노인복지관 다니면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병원에 주는 돈을 네. 절약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네. 하면서. 그럼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그럼요. 네. 네. 치매 환자의 16%가 문맹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자극이 없어서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판도 자꾸 읽어야 되고 뭔가 시력으로나 여러 가지 자극을 줘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시니까 쓸 일이 없잖아요. 네. 안 읽고 안 쓰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문맹이 많다고 들었어요. 치매가. 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한글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 작가님이 그러고 보니까 교육자이자 의료인이시기도 한 거네요. 네. 제보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작가님 제자인 어르신 중에 한 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어르신 중에서요. 네. 엄청 멋쟁이 한 분 계십니다. 흔한 서른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네. 우리 시인 박달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난서로님을 좋아하세요? 그러세요. 너무 멋있죠? 네. 그럼 잠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박달막 어르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박달막 할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어르신 지금 우리 박재명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신데 박재명 선생님께 한글 배운 지 얼만큼 되셨어요? 8년, 7년 됐는가 봐요. 오래 배우셨네요. 아니, 박재명 선생님이 한글 잘 가르쳐 주세요? 예,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 말도 못합니다. 아니, 선생님. 8년 배우셨으면은 이제 꽤 오래 됐는데 예. 배우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으세요? 아이고, 은행에 가면은 네. 내 손으로 척척 써내고 네. 밖에 나가면 글자가 눈에 쏙쏙 들어오고 예. 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막 외출이 너무 재미있으신 거죠? 예. 하루에
어디 뭐 관광이라도 가면 뭐 어디 시 같은 그런 게만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려고 모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어르신이 허난설원 시인을 좋아하신다고요? 예. 어. 예, 뭐 그런 걸 어디서 가면은 네. 그런 게 눈에 쏙쏙 들어와 예. 세상에 그런 시가 눈에 들어오고 아니 그래서 어르신도 시를 쓰시나 봐요. 시 쓰셨죠? 예. 그 시 직접 쓰신 시를 잠깐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예. 네. 예. 예, 읽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늦은 꿈, 박달막. 세상에 이런 꽃 보았나요? 백합꽃도 꽃이고요. 장미꽃도 꽃인데요. 활짝 핀 이는 꽃 보았나요? 꽃 중에 제일 좋은 꽃, 한글 꽃인 걸요. 왜 몰랐을까요? 책에 있는 글자들이 다 꽃인 걸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인 걸요. 왜 몰랐을까요? 읽어도 읽어도 좋은 글자 꽃인 걸 이제야 알았네요. 열심히 쓰고 읽고 배워서 선생님처럼 실력을 쌓아서 글벌레 되어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와, 글자가 꽃이니까 그 꽃 가까이 가는 글벌레가 되고 싶으신 거군요. 네. 와, 아우, 지금 시가 너무 멋지시고 또 저희는 읽으면서도 이게 꽃이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어우, 이 글자가 꽃이라는 걸 이렇게 시로 예. 표현해 주셨네요. 너무 처음 배우니까 네. 배우면서 너무 글자가 좋았어요.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한 시를 몇 편이나 쓰셨어요? 많이 썼어요. 많이 쓰셨구나.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줘서 네. 제가 상도 좀 뭐 잘은 아니지만은 네. 선생님 덕분으로 상도 많이 받고요. 그러셨군요. 시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은 시 말고 편지는 어떠세요? 편지도 쓰시나요? 예, 편지 선생님한테 제일 처음 글 배워갖고 일기도 쓰고 선생님한테 편지로 써서 보내주면은 네. 선생님이 답장을 또 보내줍니다. 네. 아이고, 그 편지 봉도 뜯어가지고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우시죠? 아이고, 네. 말할 수 없이 아, 즐겁습니다. 우리 어르신 함께 공부하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시잖아요. 뭐 그 네,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아이고, 우리가 공부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니까 얼마나 우리가 재미가 있어. 우리 네. 열심히 배우자. 네.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우리 공부를 배우자. 막 그럼요. 그래 합니다. 그러면 아직 그 예. 좀 용기가 없어서 한글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에게 뭐라고 예.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이고, 글 모르는 분들 복지관으로 공부하러 오세요. 글 배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 네. 박재명 선생님 같이 듣고 계시는데 뭐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혜는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어르신 고맙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예. 아니, 우리 박달막 어르신이 수제자이신 거죠? 네. 시를 너무 멋지게 쓰셨네요. 평소에 어떤 분이세요? 평소에 네. 굉장히 감각적이신 분이에요. 네. 바느질을 하셨어요. 아, 한복을 많이 만드신 분인데 네. 명인이셨대요. 그런데 명인 심사할 때 서류를 못 내셔갖고 네. 뺏기셨대요. 그 동생분을 찾아가서 펑펑 우셨대요. 니는 공부하고 나는 못해서 내 인생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늘 그 동생한테 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글을 배우시고 나니까 그 동생도 그 누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안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누나 괜찮다.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못 배운 하늘 이제 풀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안타까워하지 마라. 라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우리 박재명 선생님도 가르치시지만 배우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 있어요? 예. 그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연세가 저희 이제 엄마랑 비슷하니까 네. 수업 시간마다 이제 엄마하고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가요. 우리 엄마는요 이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 시어머니는 또 왜 이랬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면은 네. 정말 지혜를 주세요. 다 그렇구나. 아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아, 그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저의 이제 스승이고 그런 면에서는 인생에 대한 이해도 깊으시고 사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셨던 분이거든요. 네. 딸이란 이유로 오롯이 딸이란 이유로 구박받고 핍박받고 가난했고 예. 또 글자를 몰라서 남편한테 소박받으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답답해서 네 같은 인간은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소박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뛰쳐나가고 네.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자식을 귀하게 키우신 그 어떤 따뜻한 인간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또 어르신께 들어보니까 상도 받으셨는데 이 어떤 대회가 있나요? 네, 성인 문예 교육이라고요. 네.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이런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네. 해마다 시대회를 합니다. 네. 시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전시회도 하죠. 네. 전국을 돌면서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시 교육도 되고 이제 그동안 국어 공부했던 것을 이제 펼칠 수 있는 네. 자기 어떤 인생 이런 거를 마음껏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글자 교육도 되면서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인성 교육 네. 이런 부분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희 그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제가 복이 많아서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해마다 상을 잘 받으시는데 네. 상을 받고 난 뒤에 태도라든지 네. 달라지죠. 네. 엄청 자신감이 생기시고. 그렇죠. 네. 네. 엄청 자신감이 생기시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박재명 선생님이 서울로 따지자면 어느 학교가 뭐 만점자 배출 막 뭐 어디 합격자 배출 이런 것처럼 수상자를 매년 배출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 것보다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 귀한 글을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네.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복지관에서 시집을 만들어줘요. 네. 시화와 함께 하거든요. 네네. 예, 우리 그러시군요. 여기 책에 실리는 이 글들이 네. 다 그런 대회를 마친 그런 작품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시화를 시집을 만들어주면 그 시집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네. 자신이 낭독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공감해주고 같이 네. 울고 네. 하면서 치유되고 네. 그렇죠. 예, 1년 중에 한 달 반 정도 네. 그렇게 시수업을 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르신들이 엄청 가까워지시고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숙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문자로 딱 이렇게 나오실 때 그 기쁨 엄청나시거든요. 그럼요. 예. 그 인쇄가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죽을 때 네. 가슴 속에 넣어가야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그 어르신들에게 가르치는 글이 영어, 뭐 프랑스어가 아니라 우리 한글이라는 거, 한글의 장점을 더 생각하게 되세요? 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쉽게 만들어져 있는 글이었구나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우리 이제 세상에서 제일 쉽다, 금방 익힐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익히기가 너무나 편하다, 가장 우수한 글이다. 우수한 글이라는 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쉬운 글이라는 얘기는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세종대왕이 참 심하셨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지? 네. 받침을 왜 이렇게 두 개나 만드셨을까? 네. 한 개도 힘드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근데 우리말의 어떤 특징 부분에 가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참 잘 이해를 하세요. 네. 예를 들면은 아 다르고 다르지요 이렇게 하면은 네. 알아들으세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예. 팔쩍팔쩍한 거하고요. 펄쩍펄쩍 다르지요. 아이들이 뛰면은 팔쩍팔쩍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금방 알아들으시죠. 금방 알아듣으시죠. 며느리가 옷을 샀는데 빨간 거 샀다 하는 거하고 빨간 거 샀다 하는 거 다르지요 하면은 박수를 치시면서 맞아요 이러면서 알아들으시죠. 빨간 거 다르고 벌건 거 다르고 삘건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예. 희북스그리한 거 다르고 하얀 거 다르고 그렇죠. 새하얀 거 다르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네. 아 그런 거예요. 우리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글이 얼마나 귀한 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글이 있는 줄 아세요. 글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한글날을 맞이할 때 그 네. 마음이 좀 다르시죠? 그렇죠. 네. 한글날 아마 우리 할머님들 지금 우리 박재명 선생님에게 배우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한글날을 그렇죠. 맞이하지 예. 않을까 우리 싶습니다. 한글날 맞이할 쯤 되면은요. 한글 골든벨도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잊고 있잖아요. 네. 한글의 고마움이라든지 한글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데 가장 한글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어르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한글날 골든벨도 하고 한글날 또 시아즌도 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배우시는 거잖아요. 네. 엄청 기쁘신가 봐요. 네. 우리 박재명 선생님 표정에도 그 학생분들의, 어르신 학생분들의 기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거를 멀리서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쓰신 박재명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일하느라 종일 들여다보는 컴퓨터 속에는 다양한 내용의 글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늘 시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글자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뭐가 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하겠죠? 오랜 기간 어르신들의 한글 공부를 옆에서 지켜봐온 박재명 작가는 글을 깨치는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간 까막 눈으로 살아온 아픔과 거기서 벗어났을 때의 기쁨, 회복과 성장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점차 밝아지는 표정, 커지는 웃음소리, 정성 들인 옷차림새에서 어르신들의 자신감을 발견한다. 부드러워진 말씨나 친밀하고 협조적인 대인관계 등 겉으로 드러난 변화를 보면서 비문회자가 문회자가 되는 것이 내면의 엄청난 변혁임을 깨닫는다.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이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이리라. 어르신들이 글에 눈뜨는 놀라운 순간을 내일처럼 감격해하는 박재명 작가의 마음에서 글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불편을 내 것처럼 읽어내고 그 불편을 없애려고 함께 애쓴다는 것, 이건 진심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우리 글이 있고 그 글을 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닫는 귀한 만남이었습니다.